네, 주식 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 바로 공명정지위원과 함께하는 주식 싹쓸이 시청하시는 건데요. 이번 주도 우리 포착주들 신고가 랠리가 넘쳐났습니다. 특히 월, 화, 단 이틀 동안 35% 급등한 종목도 있었고요. 이번 주 거래일이 하루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단 4거래일 만에 20% 넘게 오른 종목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말을 맞아 다소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S&P 500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거래일이 하루 적었음에도 코스피는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집계되면서 어제는 4,12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환율이 안정되면서 메이저 주체들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장 0.49% 상승하면서 이제 92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돌아보면 어제장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타공인 MTN 원탑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예. 네, 오늘도 이번 주부터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역시나 이번 주도 정로봇, 정반도 했던 예.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제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이제 로봇주들이 또 선별적으로 굉장히 강했는데요. 예. 원희골딩스가 뭐 지금 레전드를 쓰고 있습니다. 뭐 올해 10배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로보티지도 마찬가지고요. 야, 올해 이렇게 텐베거 종목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 올해 그만큼 이제 장이 좋았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링크 솔루션 사면도 지금 이미 뭐 100%, 160%, 뭐 190%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잘 또 기간 조정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면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악재가 나오지 않고 이제 1년 동안 20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해서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기간 조정 이후엔 이제 좀 단기는 받는 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도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사면은 1월 9일 이후, 1월 12일 이후부터 해서 아마 지정 예고 판단일이 끝나면 그때 좀 더 이제 또 불을 뿜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제로가 끝나지 않았죠. 빅테크 두 곳과 수주 임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라는 건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SJG 세종도 워낙 이제 완벽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로봇,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까지 같이 볼 수 있고 수소 연료 전지까지도 볼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도 아직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린 PTS도 제가 설명 들어가 한 100% 가까이는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들은 뭐 약간 테마성이 좀 짙지 않을까. 예. 일단 예전에 한번 증여를 하려고 했다가 증여를 취소했기 때문에 썩 그렇게 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계속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이제 어느 정도 과일권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좀 경계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거 오늘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가 내년에도 뭔가 한번 의미 있는 좀 종목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부활을 했죠. HBM4 최고 등급 평가를 이번 주에 이제 받으면서 GPU까지도 지금 이제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뭐 엔비디아나 AMD가 개발한 이 GPU 칩, 삼성전자도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상당하죠. 예. 거기다가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까지도 잘 되고 있고요. 메모리까지도 이제 뭐 저전력 메모리, 예. 그리고 뭐 소캠2, 예. 그리고 CXL 메모리, 이제 핀 메모리까지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종착에는 이 HBF, 예. 왜 우리가 낸드는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까지 못했을까요?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짧게는 1, 2년 뒤, 길게는 2, 3년 뒤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샌디스크 그리고 삼성 SK하이닉스 모두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HBM과 HBF가 만나면 또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 전 그런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이제 멀티모달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이 시대가 오면 앞으로 메모리 수요는 훨씬 더 폭발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랑 디즈니랑 손잡고 있는 게 아닐까. 구글은 상당히 지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은 또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죠. 또 이제 너트북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 구글에 누가 투자했죠? 워렌 버핏이 투자했잖아요.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좀 투자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1순위는 아마 미국의 일단은 지금 AI 지배자는 구글 그리고 오픈AI, 엔비디아, 애플이 좀 따라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가 가장 또 이제 핵심적인 주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는 메모리 못 갖고 있잖아요. 구글과 MS가 한국에서 상주하면서 이 메모리 확보하려고 지금 설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HBM 가격이 내년도 50%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역시 HBM뿐만이 아니고 이제 LPDDR 저전력 메모리 이런 쪽도 꾸준하게 이제 이번 달부터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좀 더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에이펙트라든지 코리아 서킷은 갤럭시 S26 메인 기판 업체죠. 또 브로드컴 수혜주기도 하고요. 성호전자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한 100% 가까이는 좀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내년도에도 주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가장 1순위로 좀 봐야 되는 업종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또 이제 급등락이 반복됐죠.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막 급등 랠리 나오다가 실질적으로 수혜는 미래에셋 증권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좀 과열권에 있는 만큼 좀 이제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그러니까 약간 테마성이 짙어요. 스페이스 X는 실질적인 수혜주는 미래에셋 증권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미래에셋 증권은 수천억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자율주행은 제가 지금 이번 주 이 SOS랩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사면처럼 로봇, 방산, 거기에 또 이 기업은 반도체까지 엮여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다 엮여 있네. 거기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수혜주기도 하고요. 거기 PS 일렉트로닉스도 제가 11월 달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죠. 연초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1월 달에. 올해 PS 일렉트로닉스로 대상을 거머쥐겠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내년도가 진짜 이제 되려고 그러나 자사주 매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설명드리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급등하다가 약간 막판에 크게 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자사주 매입을 속도를 지연시켜 버리죠. 왜? 올라가면 자사주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눌러놓고 자사주 매입하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직 남았어요.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급하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아마 자율주행 쪽은 SOS랩, PS 일렉트로닉스, 퓨런티어도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퓨런티어는 실질적으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수급이 들어온 게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PS 일렉트로닉스랑 그리고 대규모 CB 투자를 유치한 지금 SOS랩 이런 기업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틀 남았죠.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꼼꼼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템베거 종목 로봇주 안에서 두 종목이나 나온 게 굉장히 부럽다 느꼈는데요. 새로운 로봇주 안에서 크게 갈 종목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하신다고도 언급하셨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볼게요. 다음 주 보니까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 어떤 쪽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예, 이번 주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전자가 좀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을 계속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간밤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뭐 해결 또 기대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제 폭락을 했거든요. 예.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서 과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생활 물가라든지 물론 이제 미국이 아직 좀 생각보다 생활 물가가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트럼프랑 지금 중국이랑 어느 정도 이제 무역 협상이 잘 돼서 이제 생활 물가도 좀 이제 관세도 인하하고 취소하고 이런다라고 하면 미국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아마 조금 이제 화해 무드로 가지 않을까. 물가를 낮춰야지만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이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자도 이제 고금리에서 좀 저금리로 낮아지면 국채금리가 낮아져야지만이 미국 정부도 좀 부담을 덜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미국 제조업도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지금 이제 원자재 관련 부분에선 알루미늄하고 구리가 신고가를 시전하고 막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아마 구리 관련주들도 다시 또 뛸지 몰라요. TC 머티리얼즈. 지금 이번 주에는 또 알루미늄 관련주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남선 알루미늄 이런 갭들 움직인 만큼 이제 이런 원자재 관련주부터 해서 이제 어차피 이제 AI 시대가 오면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구리라든지 이런 전선 이런 수요들도 이제 폭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주시하시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왜? 이제 파월 의장이 내년 5월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임명한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선 금리 인하만큼 이 경제 회복 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물가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미쳤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만큼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반도체 관련주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벌써 제가 싹쓸이 방송을 한 지 한 수년 된 것 같아요. 화면에 나오는 이제 사진 같은 경우 보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네요. 그 사이에 많이 좀 이제 나이가 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달 올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업종이 뭐죠? 로봇 업종이었잖아요. 로봇. 템버거 종목이 2개나 나왔네요. 그만큼 일단 로봇주 일단 분석을 오늘 한번 해보고 내년 전망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이제 17,500원대 여기에서 지금 2024년도 12월 9일 날인데 그때 12월 11일 날이었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터닝할 때 올해 이제 되기 전에 그때 작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 여기서 제가 짚어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 초반에 딱 이 자리에 오면서 올해는 로보티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3월 달에도 한번 여기서도 한번 또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이 3월 달이었죠. 아직 끝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한 17만 원 정도? 20만 원? 여기가 끝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버블이 생기네요. 30만 원대까지. 이게 이제 왜 올라갔을까 여기서. 원래는 한 이 정도면 대부분 템베검이 끝나는데
유상증자를 했죠. 대부분 유상증자 납입되기 전에는 호재를 터뜨리고 또 과도하게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픈AI 쪽에 이제 유치를 했었죠. 그래서 쭉 지금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대음선이 안 나와요. 과연 상투 신호일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버블이 껴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퍼가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적자니까. 그런데 30만 원대까지 이제 2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건 이거는 이제 비이성적 쪽 과열이 좀 생긴 거구나. 이제 고평가라는 건 퍼가 20배, 30배, 뭐 40배 뭐 이 정도로 고평가라고 하고 이제 퍼가 수백 배 이건 뭐 계산이 안 돼. 그러면서 좀 이제 묻지마식으로 가. 아직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뭐 실적 전망이 뭐 수백억, 수천억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야. 그러면 이제 좀 버블이 껴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뭐 20일선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익홀딩스를 볼 수가 있겠죠. 원익홀딩스도 제가 이 4월 9일 날 여기 3,100원대인데요. 제가 평일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9일 날 이게 터닝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또 설명드렸는데 역시 또 10배거 이상 또 올라갔죠. 지금 보시게 되면 41,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12월 26일. 그죠? 이번 금요일도 여기서 딱 강세일봉이 나왔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 우리가 과연 이런 기업들을 딱 몰빵을 해놨으면 10배 이상 올라갔다. 와. 그러면 만약에 1억 투자를 했다. 10억이 되고요. 10억을 또 10배 가는 걸 찾는다. 100억이 되죠. 저는 항상 꿈을 크게 가져요. 그래서 항상 10배 이상 올라갈 만한 기업이 또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실리콘2라든지 뭐 태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나온 게 아닐까. 그리고 나서 올해는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 큰 화두가 뭘까를 계속 올해도 이제 고민하면서 내년도 한번 전망도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삼형 같은 경우도 과연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렸을까요? 여기서 설명드렸죠. 9월달, 11월달 여기서 설명드렸는데 이 종목도 작년 12월달에 12월 28일 날일 거예요. 7,000원대 설명드렸죠. 사실상 텐베거에 육박하는 65,600원이니까 육박하는 상승세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로봇이 어마어마했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아쉬울 거예요. 국내에 투자 못한 게 지금 한이 될지도 몰라요. 이 한을 내년도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주변에 이제 많은 지인분들, 투자자분들 좀 말씀들을 들어보면, 지금 국내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해외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땅을 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왜 해외에 투자했나? 왜 국내에 투자할 걸? 그런데 이제 코스닥 이제 활성화 정책도 이제 발표가 이뤄지고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부양 정책들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뭐 예상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뭐 도전해보는 거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 올해 국내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좋았고 내년도에도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전반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AI 지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게 누굴까요?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내년도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매출 총 이익률이 60%대를 넘어설 전망도 나오거든요. TSMC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익률이. 그만큼 HBM 가격도 이제 50% 이상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앞으로 HBM 용량이 1000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과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HBF도 있고요. 이제 저전력 메모리도 엔비디아가 서버용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 이제 주도할 만한 종목이 뭘까? 역시 삼성전자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시 또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왜 항상 우리는 뭐 도드리피처럼 왜 반복될까? 왜 항상 720선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나? 왜 항상 밀집 국면에서 노려야 되나?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11만 원대 부근에서
임원이 부사장님이 D램 쪽의 부사장님이 11만 원대에서 1억을 매수하잖아요. 예. 아직도 비싸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앞으로 깐부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 올해 텐베거가 2개 이상 나왔어. 그러면 내년도에도 텐베거 종목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텐베거가 되기는 어렵겠죠. 대신 우만전자에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50만 원? 예, 그럼 역시 10배네. 예. 그 생각도 저는 한번 상상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러면서 올해 그럼 메모리 쪽에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이펙트 같은 경우가 제가 올해 한 4,000원대에서 다시 강추를 해드렸거든요. 역시 이 기업이 내년도 1분기 1월 달부터 수캠2가 이제 본격 양산에 이제 장비 테스트가 이제 설치돼서 들어갈 예정이고, 모바일 드램 쪽에 이제 삼성 쪽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진입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인도 공장까지 내년도 완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룹 가치를 키워놓고 내년도 이후에 매각까지 준비할 만한 또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M&A 되는 기업들이 뭐 상가치고 잘 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예. 거기에다가 역시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버닝 테스트. 이제 삼성전자가 전장 쪽의 반도체의 진심이죠. 차량용 메모리 시장과 차량용 AP 시장이 폭발적으로 엑시노스 2600, 모바일도 나오는데 엑시노스 오토,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지금 AP도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제네시스에 탑재될 예정이죠. 그런 만큼 역시 에이펙트는 국내 유일의 버닝 테스트 물량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에이펙트와 그리고 역시 또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 제가 2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리고 이제 한 100% 좀 안 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아직 이제 파운드리 쪽은 이제까지 너무 못 갔어요. 예. 왜냐하면 파운드리 이제까지 삼성전자가 3나노 수율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2나노 이제 진입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2나노 수율이 확보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엑시노스도 대량 양산 이제 얘기가 나온 만큼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룹을 인수했지. HPC 이제 컴퓨터 칩을 또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룹과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ARM과 지금 2나노 칩넷을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앞으로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역시 이제 내년도에는 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쪽을 좀 잘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 접수된 상담부터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HD 현대 인프라 코어고요. 매수가는 16,42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재건주로 움직이는데 최근에 흐름이 좀 아쉽네요. 어제는 13,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신데 위원님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가 또 이제 기계 업종이라서 그런데 간밤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종전 기대감이 좀 확대되면서 그럼 이제 국제과도 이제 급락을 하면서 아마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뜰 것 같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주식은 아무리 좋고 이제 테마가 형성될 걸 찾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업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오늘도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아마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종목 질문하신 분도 실패한 지금 원인을 제가 항상 찾아야 돼요.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종전 수혜주들이 갈 거야. 저 16,000원대에서 더 갈 거야. 예.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차트를 안 보신 거죠. 밀집 국면 정배열은 어디죠? 721선 부근은 어디죠? 2025년도 5월 달이었잖아요. 그때 매수 기회를 포착을 해야죠.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어디죠? 퍼가 10배 이하의 저 밑에잖아요. 근데 지금 16,000원대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10배 중후반대잖아요. 예. 그 고평가잖아요. 예. 고평가에다가 차트도 이격 벌어지고 예. 바닥도 아닌 상태에서 더 갈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또 흐를지도 모르는 거고. 물론 지금은 이전 저점 부근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죠. 강력한 지지권이 13,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지금 바닥권에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단기 바닥권에 오니까 또 내일 또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다음 주 월요일에 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대신 갑자기 이제 16,000원까지 올라가면 물렸다 올라오면 일단 어느 정도 경계를 했다가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항상 바닥을 찾아야 돼요. 더 간다 하더라도 이건 내 게 아니구나. 욕심을 좀 버리는 생각도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바닥은 8,0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13,000원, 17,000원대 이 부근 18,000원대 박스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구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13,000원 그리고 18,000원 구간에서 박스권 매매 이어가자고 말씀 주셨네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효성중공업이 효성중공.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0만 원인데 10%. 오, 170만 원. 시청자님 지금 예. 수익권이시네요. 수익구인데 지금 계속 올라가지만 자꾸 떨어지니까 한 300만 원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자꾸 떨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권이시지만 최근에 자꾸 주가가 밀려서 네.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예, 안녕하세요. 아침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아침에 힘을 받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압기 업체잖아요. 전력기기. 이미 벌써 올해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아요. 벌써 한 50만 원대에서 한 2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분석해드린 혹시 내용 보셨나요? 방금 전에 봤어요. 보셨죠? 예. 제가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300만 원 갈 것 같아서 샀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일단은 뭐 결과를 떠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 같아요.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다. 그리고 혹시 다트전자공시 혹시 보시나요? 예? 다트전자공시라고 혹시 보시나요? 누가 이제 안 봤어요. 안 보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금 이 주식 싹쓸이 방송을 벌써 지금 한 수년째 하고 있는데 벌써 M10W에서도 전체 1등을 연속 지금 4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다트전자공시를 안 보시는 분들이 항상 무조건 안 봐요. 예. 그냥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 무조건 안 봐요. 근데 꼭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표사가 파는지 사는지를 그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상증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급계약 체결을 대규모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해지되는지 그것도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본다는 건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운전하는 거나 혹은 그냥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눈을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앞차에 들이받죠. 왜? 안 보이니까.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라고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공시를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차트도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되죠? 2022년도 때 그때 당시 밀주 국면 정배열이었어요. 이평선 이격이 안 벌어져 있었어요. 그냥 다닥다닥 봉이랑 붙어 있어요. 일봉이랑 이 주가를 표시하는 이 선이랑 그리고 이제 주가 이제 1년, 2년, 3년 이동 평균선이랑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크게 안 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격이 이만큼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막 5일선, 11선, 21선, 60일 그리고 200일, 720일 3년 동안의 이동 평균선이 쫙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건 주가가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구나. 더 갈 거를 찾는 거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답이 없어요. 더 갈 거를 저는 여기서 뭐 진짜 아닌 말로 300만 원, 500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못해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전 저점 부근이 지금 딱 170만 원대예요.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거예요. 퍼가 낮고 막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위로 올라간다. 단기 저항권은 최근 들어 200만 원대에서 강력하게 저항받고 있어요. 그 라인 때 좀 더 올라가면 200만 원대 중반대에서 강력하게 저항받고 쭉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시면서 지금 항상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공 투자하시려고 하면 한번 꿈을 크게 가지셔야죠. 그죠? 저는 항상 꿈이 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다시 10,000원대, 40,000원짜리 한번 200만 원 갈 종목이 뭐가 있을까? 설사 실패할지언정 4만 원짜리 다시 200만 원 갈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계속 연구를 하면서 바닥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도전해 봐야죠. 그래서 도전하다가 딱 하나 걸리면 대성공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300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주식 이 위치에서 누가 막 더 사줘야지만이 크게 올라가는데 자기가 만약에 고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이평선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막 추격 매수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분이 고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격이 이제 밀집돼 있을 때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항상 바닥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권이시니까 좀 잘 관리하시면서 수익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전자공식 꼭 확인하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식 싹쓸이도 매주 시청해 주세요. 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LGCNS 매수가는 68,000원, 비중 3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익 보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LGCNS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솔직히 제 관심주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 봤어요. 지금 방금 전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투자자분도 지금 일단은 공시를 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IT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밀집 국면이죠. 차트는 너무 좋은데요. 예전에도 한번 10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죠. 아마 AI 관련주로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항상 대기업 계열사를 그래도 좀 보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들이 밀집 국면에서 이제 위쪽으로 터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지금 대량 거래이션 되고 밀리지 않았거든요. 2025년도 11월 달에. 그래서 54,000원대 지지권. 나중에 이제 추가 반등을 노려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AI와 또 IT 업종 반도체 이런 쪽이 유망하다고 보니까 10만 원대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꼭 수익으로 나오시기를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 관계상 위원님의 종목들 AS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에이펙트고요. 이번 달 내내 강조하셨습니다. 1일 기준으로는 벌써 44% 상승률,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추천을 하셔서 4거래일 만에 20% 올랐습니다. 어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네요, 위원님. 예, 제가 이 1월 2일 날 다시 한번 또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해드리고 싶어요. 될지 안 될지는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올해 로보티지랑 원희골딩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도는 에이펙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랑 메모리가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역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버닝 테스트, 비메모리 거기다가 메모리는 LPDDR5X 모바일 디램과 소캠2까지 단독으로 수주했거든요. 소캠2를. 1월부터 이제 본격 양산 들어가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서버용 메모리를 LPDDR5X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가 국내외, 인도까지 진행되고 국내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소캠2 시설 투자가 진행한다. 내년도에는 이 올해 원희골딩스가 막 경고 종목 지정 들어가도 막 상한가 치고 막 꾸역꾸역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전개됐던 적이 있죠. 내년도에 에이펙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정삼현, 사면 살펴보겠습니다. 9월 달에 22,000원일 때 위원님이 추천을 하셔서 이번 주에 65,600원까지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한 번 강조하셨는데 이번 주에 월화 이틀 만에 35%라는 큰 폭의 급등이 또 나와줬네요. 네. 사상 최고가까지 또 경신을 했네요. 예, 사면 같은 경우가 200% 이상 올라갔다라고 해서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떠서 그래서 이제 좀 숨고르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는 이제 이런 게 좀 법이 지금 바뀐 것 같아요. 29일부로. 그래서 대형주는 이제 그런 이제 제도에 걸리지 않을 것 같고 대신 사면은 아직 중소형주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기업도
뭐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밀리는 게 아니죠. 이제 단기 낙폭과대 3일째 반등권에 들어왔거든요. 중기는 21선 지지권으로 보시고 이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월 이제 10일 이후로 1월 중순쯤에 그때 한번 글로벌 빅테크 두구 수주 임박돼 있다 얘기 나온 만큼 계속 저는 강홀딩 전략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달 호재도 있기 때문에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캠트로스 살펴볼게요. 12월 8일에 진입하자마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이번 주에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예, 이 캠트로스도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 수혜주지만 동진 세미캠의 EUV 포토레지스트 핵심 소재 폴리머를 양산에서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에스카닉스랑 동진 세미캠이랑 또 EUV 포토레지스트도 협력한다 얘기가 나온 만큼 이 기업이 앞으로 에스카닉스도 공급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재 거기다가 이제 희석재라는 또 반도체 소재까지 추가적으로 1분기부터 양산 내년도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 수소 연료전지 소재까지 다 볼 수 있구나.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위치랑 좀 비슷하죠? 2020년도 때 위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20개월 이평선 뚫어버릴 때. 그런 만큼 MACD가 이제 내년도에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이 기업은 파운드리, 메모리 동시 수혜주구나. 특히 메모리는 레거시 메모리, 범용 이제 D램, 낸드 플래시, 거기 HBM 제품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 웨이퍼 사용량과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는 희석재 같은 경우도 출시할 예정인 만큼 내년도에 삼성 SK의 핵심 수혜주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 721선을 이제 막 돌파하고 있다는 거는 차트가 아직까지 중장기 바닥권이구나. 조정세만 아직도 지금 사모펀드에서 7,000원대 부근에서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700억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조정세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721선 이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PS 일렉트로닉스 살펴볼게요. 11월 28일에 추천을 하셨고요. 어제도 시세를 크게 냈죠. 거래량이 정말 크게 실리면서 장중에 15%나 급등세 보였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은요. 제가 1월 달에 강추해드렸잖아요. PS 일렉트로닉스로 올해 대상에 도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을 이제 내년도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PS 일렉트로닉스로 내년도 다시 한번 대상을 노려보겠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6년 연속 대상까지도 노려보는 이 종목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위원님이 62,000원대 추천을 하셨는데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냈죠. 이렇게 큰 무거운 종목으로 117,000원까지 오르면서 2배 달성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삼성전자는요. 그냥 대좋아요 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좋아요. 예. 그만큼 이제 올해는 로봇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올해. 예. 내년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못 갔었잖아요. 예. 근데 외인들이 이제 대량 매수에 또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언제 원래 발굴을 해드린 거냐면 올해 7월 달에 발굴을 해드린 거죠. 예, 여기서. 예.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이에요.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721선 돌파. 제가 벌써 한 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맨날 외치는 내용인데 왜 이거를 아직도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못 보셨거나 보셨는데도 안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대로. 주식은 매수할 때 밀집 국면 721선 돌파 정배열 초기일 때 사야 되는 거구나. 대신 지금도 부사장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직도 그렇게 꼭대기는 아닌 것 같다. 월봉 차트가 아직도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과일권은 아니구나 라는 관점에서 이 기업 내년도에도 기대하시면서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력홀딩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점검해볼 종목은 정태성, 태성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고 손실 한 번 없이 계속 쭉쭉 올랐습니다. 95% 가까이 시세를 잘 냈고요. 이번 주도 고점 부근에서 잘 움직여줬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 태성은요, 지금 국내 배터리사랑 그리고 해외 배터리 파운드리 배터리 회사랑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의 CATL, BYD까지도 지금 고객사로 지금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급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75억을 장내 매수한 게 아닐까요? 매수를 분할 매수를 안 해요, 거의. 예. 하루에 한 번에 45억. 예. 뭐 이런 식으로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리판 장비도
지금 앱솔렉스라든지 특히 중후엠텍 쪽이랑 협력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분투자한 기업이죠. 그래서 유리기판 장비도 좀 더 속도가 빨라질지 몰라요. 지금 12월 10일부로 45억을 5만 원대에서 장내 매수한 만큼 대표자죠. 한꺼번에 하루에 그런 만큼 지금도 이제 싸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 1월 2일 날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착주 어떤 걸지 5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걸까요? 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오. 삼성전자가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파운드리, 메모리, 그리고 설계까지 이번에 GPU 칩까지 이제 설계 기술 확보했다 얘기 나왔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구글은 TPU 하죠. 엔비디아는 이제 GPU 설계하죠. 그리고 브루드컴 맞춤형 이제 반도체 설계하죠. 그리고 TSMC는 파운드리만 하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HBM 이쪽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GPU 설계할 수 있죠. 거기다가 파운드리 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2나노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TSMC, 삼성 말고는 없죠. 거기에다가 메모리까지도 사실상 이제 SK하이닉스를 다시 확 넘어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이제 따라왔죠. 그만큼 이제 내년도부터는 앞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AI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스마트폰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죠. 그런 만큼 이 기업은 뭐 독보적이겠다. 내년도 이제 정고점 뚫고 이제 막 본격 급등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15만 전자, 내년도에 20만 전자까지 노려보면서 역시 이번 주에도 돌아오는 저가 매수기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 새로운 포착주로 또 한 번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 흐름도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이 기업도 이제 좀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올해 좀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봤던 기업인데 라운테크입니다. 제가 라운테크 같은 경우도 중국 나우라 쪽에 중국 반도체 장비 1위 회사거든요. 전체 애칭 장비를 이제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애처 장비인데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중국도 중국이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공급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진공 장비 1위 기업이 지금 이제 약간 기술력이 딸린다라는 얘기가 올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라운테크가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이 공장도 증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운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한대요. 주식은 항상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잘 봐야 돼요. 갑자기 사명을 변경한다든지 와이판, PS 일렉트로닉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러고 나서 재료가 딱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아마 내년도 또 재료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래서 라운테크도 대표회사가 매수했고요. 자사주 매입도 44억 들어왔고요. 올해 증여까지 이뤄졌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하죠.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그래서 중국의 1위 장비 회사랑 퀄테스트를 올해 9월 달에 통과했거든요. 이제 퀄테스트 통과했으면 이제 뭐죠? 수주만 남은 거잖아요.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상승세를 누리면서 이번 주 721선 이제 막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만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포 세력 최대 주주는 8,000원대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라운테크였습니다. 721선을 이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제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볼게요. 어떤 걸까요, 위원님?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그록을 이제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네. 그록 수혜주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AD 테크놀로지가 독보적인 수혜주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2나노, 지금 이제 3나노 또 핵심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AD 테크놀로지는 ARM과 지금 2나노 칩넷을 지금 공동 개발을 하면서 내년도 대량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리벨리온 쪽에도 공급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에는 리벨리온도 상당히 주목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독보적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3D 패키징 기술도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후공정까지도 같이 할 수 있구나. 설계뿐만이 아니고 3D 패키징 기술도 확보한 만큼 이제 앞으로 패키징 이제 싸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이제 한 4년 뒤에 매출 1조 원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만큼 아마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과 함께 이슈들이 나오는 시점인 만큼 지금도 2만 원대에서 제가 강조해드리긴 했죠. 지금도 조정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룹을 인수했다는 이슈로 우리가 발빠르게 접근해 볼 만한 수혜주라고 말씀 주셨네요. 2만 원대에서부터 강조를 하셨는데 벌써 35,000원이 됐죠. 여전히 싸다,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알아볼까요, 위원님? 예, 올해는 지금 네. 이제 뭐 자율주행 쪽도 이제 서서히 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연초에 설명드렸던 PS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11월 달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뜨고 기다리고 있는 PS 일렉트로닉스. 이 기업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예. 내년도 이 기업으로 다시 대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제가 발굴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료가 간단치 않아요. 예. 그래서 급하게 지금 올라갈 때 자사주 맵이 안 들어오거든요. 5,000원 이상에선. 지금 내려올 때 저가 매수기에만 노려보시면서 아마 다음 주 본격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아마 다음 주에도 내려오면 자사주 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기를 노리면서 아마 1월 중순쯤 이후에 한번 본격 급등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올해 템베거 종목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아마 지금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파운드리 쪽에서는 AD 테크놀로지,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에이펙트,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 PS 일렉트로닉스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이 기업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말씀 주셨네요. 6년 연속 대상까지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셨고 실시간 채팅창에 날마다 대박님도 내릴 때마다 눌림목에 잘 모아갈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이 기업이 왜 이제까지 못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연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한 5,000원대 있을 때 SOS랩. 이 기업이 와, 재료가 로봇 쪽의 재료가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좋게. 왜? 국내 유일의 엔비디아 플랫폼 파트너사예요. 거기다가 로봇 재료도 이제 현대차의 플랫폼에 200억 공급 계약을 확정지었어요. 이 회사 라이다가 이제 내년도 고정형 라이다가 제네시스에도 지금 탑재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로봇뿐만이 아니고 자율주행뿐만이 아니고 방산 쪽, 거기에 반도체 쪽의 장비 쪽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로봇, 방산,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까지. 그런데 글로벌에서 고수익이 유일하게 가능한 라이다 기업이다라는 증거사 리포트도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기관들이 11,000원대에서 400억 12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관들은 올해 이득 실현을 하려고 막 들어왔나요? 올해를 목표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이득 실현을 하려고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자율이 0%니까 이자가 없으니까 노리려고 들어왔구나 라는 관점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이랑도 협력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지금 이미 지금 현대차가 깐부 이제 회동을 한 만큼 이 회사도 국내 유일한 고정 라이다 기업 깐부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이겠다라는 관점에서 원래 라이다가 고수익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이거든요. 이익이 작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삼형과 로보티지 이런 기업들이 주도했다라고 하면 아직 덜 올라온 SOS랩을 내년도엔 자율주행과 맞물려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SOS랩이었습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 주신 만큼 앞으로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아직 뭐 5년 연속 대상 타지는 않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 타게 되면 올해는 가장 제가 좀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템베거 종목도 2개 이상 나왔고요. 그만큼 이제 올해 가장 장이 이제 코스닥도 이제 900포인트, 특히 이제 코스피가 한 4,000포인트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도 짚어드린 만큼 많은 수익을 좀 내지 않았을까. 꾸준하게 1년 동안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큰 기대를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아직 버블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버블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내년도에도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AI 이런 쪽 잘 보시면서 화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찍고 노란 톡 들어오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정지우 위원과 계좌의 전성기 함께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소통 창구 많이 활용하시고요. 공개 방송은 잠시 후에 9시에 시작을 합니다. 템베거 말이 쉽지 사실 1000% 상승률이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인데 템베거 종목이 2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이런 종목 부럽다 하시는 분들 꼭 최고의 계좌는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해보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싹쓸이.